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며칠 전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유니티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유니티의 3분기 실적을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니티의 실적을 전체적으로 봐보도록 할게요. 제가 성장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적이 바로 매출인데요. 유니티의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6% 성장한 2억 8,633만 달러를 기록했네요. 이는 컨센서스 예측치를 1996만 달러 상회한 수치인데 비율로 따지면 컨센서스 예측치를 7% 정도 상회한 실적으로 아주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갭 EPS가 마이너스 0.41달러로 컨센서스 예측치를 0.05달러 하회를 했는데요. 유니티는 아직은 매출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해서 적자를 기록 중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EPS가 들쭉날쭉하는 것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2억 8,500만 달러에서 2억 9천만 달러를 제시했는데 이는 컨센서스 예측치인 2억 8,700만 달러와 거의 비슷한 수치이네요. 지금부터는 손익계산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기 매출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전년 동기 대비 43% 성장을 했고 직전 분기 대비로 보면 5% 정도 성장을 했네요. 그런데 아직은 매출이 손익분기점인 영업비용을 넘지 못해서 계속해서 영업적자를 기록 중에 있긴 하네요. 이건 손익계산서의 각 항목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로 바꿔놓은 표인데요.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씩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유니티는 이 매출에 거품이 끼어 있지가 않아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거품이 뭐냐면 스퀘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매매를 중개할 때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비트코인 매도 금액이 수수료로 잡히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매출이 과도하게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리고 진로우 같은 부동산 플랫폼 기업의 아이바잉이라는 사업부에서는 주택 매도 금액이 전부 매출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매출이 과도하게 높아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요. 비트코인이든지 주택이든지 자신들이 직접 매입 후 판매를 하는 매출 원가가 굉장히 높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매출을 저는 뻥 매출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물론 스퀘어나 진로우라는 기업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그로스 프로핏으로 매출 성장률을 보정한다거나 PSR 프리미엄을 자기 나름대로 보정을 해서 투자를 하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유니티는 뻥 매출이 아니니까 여기 매출 성장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소리를 엄청 거창하게 해버렸네요. 그리고 연구개발비를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씩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는 점은 정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네요. 이건 유니티의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손익계산서의 각 항목들이 매출 대비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표인데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78%에 육박하는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이번 분기만 특별하게 높았던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높은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유지해오고 있네요. 참고로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매출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매출 원가를 뺀 그로스 프로핏이 매출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건 높으면 높을수록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S&P 500의 평균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40% 초반대이니까 유니티가 얼마나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높은 기업들은 매출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기만 하면 순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요. 유니티에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조금 있다가 언제쯤 이런 시기가 올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아직은 판매관리비야 연구개발비 같은 영업비용이 매출의 120%를 넘어가기 때문에 흑자 전환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네요. 그럼에도 연구개발비를 매출의 50% 이상씩 지출하고 있는 모습은 역시나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한번 잘 만들어 놓기만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뜬금없긴 한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긴 했는데 조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차만 안 밀렸으면 늦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각은 아니었다. 와 같이 뭐뭐 했기 때문에 사실상이라는 용어는 그 어디에도 가져다 붙일 수 있는 무적의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유니티에게도 이 용어를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 이건 매출 원가와 연구개발비, 세일즈 앤 마케팅비, 일반 관리비와 같은 각종 비용에 녹아있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스톡옵션 비용인데요. 이 비용이 총 9,731만 달러예요. 그런데 유니티의 영업 손실이 1억 2,680만 달러였으니까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만 안 뿌렸으면 거의 흑자를 기록할 뻔했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뿌린 스톡 옵션은 지금 당장 현금으로 나가는 게 아닐 뿐더러 유능한 인재를 잡아두기 위한 최고의 당근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거의 흑자를 기록할 뻔했다고 표현을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는 요약된 자료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니티는 일단 부채 비율이 7%도 되지 않고 유동 비율이 350%도 넘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이지만 잉여 현금 흐름은 플러스 4,185만 달러로 현금 흐름도 적자 기업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를 통해 본 유니티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지금과 같은 적자를 기록해도 버텨낼 기초 체력이 충분하다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적자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언제나 흑자로 전환이 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유니티가 2023년은 돼야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건 애널리스트 9명의 의견의 평균값이니까 어느 정도는 참고할 만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2022년에도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세적인 의견은 2023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4년도부터는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를 내놓은 애널리스트가 2명 이하이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그래도 2023년까지는 13명 이상의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의견의 평균치니까 어느 정도 투자의 기준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충 봐도 연평균 성장률이 30% 정도는 돼 보이는데요. 더 대박인 건 유니티는 그동안 항상 컨센서스 예측치보다 더 좋은 실제의 실적을 기록해 왔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검은색 막대가 컨센서스 예측치이고 파란색 막대가 실제 매출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매번 컨센서스 예측치를 뛰어넘는 실제의 실적을 기록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가 조금씩 상향 조정돼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30% 정도의 성장을 예상한 이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는 오히려 보수적인 수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를 통해서 유니티의 목표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성장주의 예상 주가는 RPS 곱하기 PSR의 공식을 사용하도록 할 건데요. 이 계산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만든 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예상 주가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RPS, 그러니까 주당 순매출은 여기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를 통해서 구하도록 할게요. 주당 순매출은 여기 예상 매출에서 주식 수를 나눠주면 되는데 유니티 3분기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11월 3일자 기준으로 2억 8,631만 주의 주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상 매출에서 2억 8,631만을 나눠줬더니 다음과 같은 RPS를 구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방금 구한 예상 RPS에 PSR 프리미엄을 적절하게 예상해서 이 둘을 곱해준다면 예상 주가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기업에게 부여되는 프리미엄이 이 PSR을 추측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이를 예측해 보기 위해서 유니티와 비슷한 기업들의 PSR 프리미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니티와 비슷한 기업들로 팔란티어, 어도비, 트레이드데스크, 도큐사인 이렇게 4개를 뽑아봤는데요. 어도비를 제외하고는 시가총액도 비슷하고 기업이 속한 섹터가 전부 IT 섹터이고 산업군도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 하는 일이 비슷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뽑아봤어요. 아니 팔란티어가 어떻게 유니티와 하는 일이 같냐고 따지면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요. 그래도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비슷한 소프트웨어 기업이니까 뽑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들 기업 중에서 PSR이 가장 고평가된 기업은 확실히 유니티인 것 같긴 하네요. 최근에 주가가 엄청 올라서 PSR이 거의 50배에 육박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는 기업은 PSR 20배의 오도비이고 도큐사인은 27배, 팔란티어는 29배, 트레이드데스크는 37배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어도비에 20배를 적용해서 예상 주가를 한번 구해보고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도큐사인이나 팔란티어와 비슷한 30배,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로 40배의 프리미엄을 적용해서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의 PSR인 48배는 조금 과한 감이 있어 보이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48배의 시나리오는 제 투자 기준에 집어넣지는 않을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로 지금의 주가가 반토막이 넘게 날아가는 상황을 가정해 봤는데요. 솔직히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을 것 같긴 한데 최선을 기대하되 최악을 대비하자는 마음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주가가 180달러쯤 되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2024년쯤에나 간신히 본전을 회복할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유니티의 엄청난 성장성으로 인해서 2030년이 되면 주가가 현 주가 대비 4배 이상 오르게 되네요. 따라서 시장 외적인 상황으로 유니티의 PSR 프리미엄이 폭락하더라도 실제의 실적이 예상대로만 나온다면 저는 유니티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보통의 시나리오로 30배의 PSR을 적용시켜 봤는데요. 이것도 주가가 현 주가 대비 40% 가까이 폭락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도 2030년이 되면 주가가 현 주가 대비 6배 이상 오르게 돼요. 그리고 이건 제가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마저도 주가가 현 주가 대비 17% 정도 하락하는 시나리오이긴 해요. 그럼에도 이런 PSR로 주가를 계산한 이유는 성장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성이 꺾이게 되고 성장성이 꺾인다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돼서 서서히 프리미엄이 낮아지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도 더욱 높은 성장성을 보이면서 하늘로 날아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너무 과도한 희망회로는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를 최대 목표 주가로 삼고 투자를 할 계획이에요.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유니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번 분기 실적 발표 직후 나온 리포트들 위주로 살펴볼게요. 일단은 오펜하이머가 목표 주가를 가장 많이 올려서 185달러를 제시했네요. 그리고 가장 낮은 목표를 제시한 곳은 모건 스탠리인데 향후 12개월 후 유니티의 목표 주가로 130달러를 제시했네요. 이는 기존의 목표 주가를 10달러 정도 상향 조정을 한 것이긴 한데 지금 현재 유니티의 주가가 180달러 정도 되니까 목표 주가를 너무 짜게 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건 방금 봤던 실적 발표 직후 의견에 최근 3개월 동안의 의견을 합쳐놓은 건데요. 최근 3개월 동안 1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유니티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았고 그 중에서 7명은 매수 의견, 3명은 보유 의견을 내놓았네요. 그리고 이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최소 130달러에서 최대 185달러로 제시했고 이들의 평균값은 168달러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건 팀랭스라는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항목의 점수를 매겨서 총점을 내놓은 자료인데요. 일단은 10점 만점에서 10점을 받았네요.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면 조금 전 봤던 애널리스트 의견에서 강력 매수 점수를 받았고 여러 사이트에 기고된 아티클을 집계한 블로그 의견과 발행된 기사의 뉘앙스를 집계한 뉴스 분위기에서도 매수 의견을 받았네요. 그리고 헤지펀드 매수량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좋은 점수를 받았네요. 다만 임직원들은 최근에 유니티의 주식을 팔고 있고 팀랭스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50만 개 이상의 계좌를 분석해 본 결과 최근 30일 동안 3.6% 정도 보유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여러 빅데이터들을 종합해서 평가한 결과 10점 만점을 유니티가 받게 됐는데요. 팀랭스에서 10점 만점을 받는 주식이 그리 흔하지는 않으니까 나름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유니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